자, 2단자망 시작하겠습니다. 2단자망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회로 해석하는데 망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망 해석. 그러니까 단자를 두 개, 터미널을 두 개로만 보는 해석이에요. 터미널을 네 개로 보면 그걸 4단자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단자망, 4단자망 요거를 배울 텐데요. 2단자망은 단자를 두 개를 가지고 해석한다. 지금 이 회로도를 보면 단자가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죠. 이런 것을 2단자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입력, 출력 뭐 이런 것도 좋겠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입력, 출력하면 입력 단자 두 개, 출력 단자 두 개 이렇게 해서 4단자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망 해석이에요. 회로 망 해석하는데 두 개 단자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구조라도 두 개 단자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그걸 우리는 2단자망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임피던스를 구하고 또 그 임피던스에 의해 가지고 응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가면 여러분들 힘들어서 못하니까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얘가 0점과 극점을 구해 가지고 그 0점과 극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어공학 시간에 뭐를 해요? 뭐 안정도를 판별한다든지 하거든요. 거기 전까지 가는 0점과 극점을 구하는 방법 뭐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복소각 주파수하고 구동점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소각 주파수, 각주파수라고 하죠. 각주파수. 그 다음에 구동점 임피던스. 그래서 복소각 주파수는 원래 이제 각주파수는 오메가잖아요. 오메가. 복소수니까 J가 붙는 거죠. 그래서 J오메가를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 S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복소각 주파수라 그래요. 요거를 뭐로 표시한다? S로 표시하는 거죠. S는 그래서 뭐하고 똑같다? J오메가. 이해하셨죠? 원래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것도 단자가 두 개죠. 이렇게 하면. 그럼 얘는 L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임피던스는 뭐냐? 임피던스는. 이걸 Z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J오메가1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복소각 주파수가 J오메가를 S로 놓은 거니까 그걸 복소각 주파수라고 하니까 J오메가1이 되는데 이거를 구동점 임피던스로 표현하면 ZS라고 하면 얘는 SL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SL. 얘를 우리는 구동점 임피던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구동점 임피던스는 Z오메가라고 하는데 J오메가라고 하는데 그걸 ZS로 표시하고 L과 C를 이걸 SL과 SC분의 1로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동점 임피던스란 뭘 얘기하느냐? 입력 쪽에서 회로망 쪽, 출력 쪽 부하를 같이 보이는 임피던스. 그러니까 이 입력 쪽에서 회로망 쪽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같이 보는 그런 임피던스. 이걸 구동점 임피던스라고 해요. 구동점. 드라이빙 포인트라고 하죠. 구동점 임피던스다. 그러니까 입력 쪽에서 회로망 쪽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임피던스를 구동점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ZS로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는 뭐라고 했어요? 복소각 주파수라고 했으니까 J오메가다. 그럼 지금 이러한 2단자망 회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C잖아요. C인데 이거를 임피던스를 우리가 구동점 임피던스 형태로 표현하면 임피던스로 표현하면 SC분의 1이죠. 그러니까 J오메가 C분의 1이니까 J오메가 C분의 1인데 C가 1이잖아요. C가 1이니까 SC분의 1이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SL이잖아요. 근데 SL인데 L이 1이니까 그냥 S죠. 요거는 어떻게 돼요? 0.5잖아.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S가 되겠죠. 2분의 1이니까. 이거는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들어가면 2S분의 1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요거 이해하셨죠? 보세요. 요게 2라고 하면
j 오메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s라고 보면 2s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병렬이잖아요. 병렬인데 하나는 s예요.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s, 하나는 2s죠. 그게 직렬이에요. 그러니까 더해주잖아요. 2분의 1s, 2s. 자, 요게 s잖아요. 곱하기 2분의 1s, 2s. 이렇게. 이게 직렬의 병렬이죠.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거기에 요거 s분의 1이 더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드라이빙 포인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예요. 구동점 임피던스예요. 이거를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식을 세우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가 정리하는 거야. 결론은 수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작업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한번 보세요. 이거죠. 요거죠. 요거하고 요거 위치가 단지 앞뒤로 바뀌어 있는 것 뿐이죠. 요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거거든요. 근데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야, 이거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기에는 얘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요. 더하기 S잖아요. 더하기 S죠. 그렇죠. 그럼 더하기 S 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2S가 요거는 2분의 S고 요거는 제가 지금 잘못 썼네요. 2S분의 1이죠. 그렇죠? 여기를 지금 잘못 얘기했네요.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니까 요거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요거 C니까. 그렇죠? 그거를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수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요렇게 해서 없애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그 없애고자 하는 것을 분자분모에 곱하면 돼요. 이렇게 곱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그런 정리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없애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분자분모에다가 곱해준다. 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는 통분이 돼야 되죠. 통분.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통분을 한다든지 또는 수식을 정리한다든지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히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1.5s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곱해보세요. 0.5s 제곱에 ss 약분돼서 2분의 1이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기서 이 ES를 없애버려야 되니까 여기다가 요 전체에다가 ES, 요 전체에다 ES를 주면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 요거는 여기에 곱해지면 얼마 돼요? 1.5에다가 곱하기 1.5죠? 곱하기 2가 되잖아요. 거기 3이 되겠죠? 거기 S가 두 개가 있잖아요. SS, 그러니까 S 자승이 되겠죠.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3S 자승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더하기 1이 되죠. 이해되죠? 요거는 곱해주면 S만 남고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0.5S 3승이 되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0.5도 사실은 없애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여기를 2분의 1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분자분모에다 여기도 뭘 곱해주면 돼요? 2를 곱해주면 돼요. 분자분모에다 2를. 여기다가도 뭘 곱해줘? 곱하기 2를 하고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식이 간단하게 돼요. 분모가 없어지니까. 이해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해보세요. 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렇게 내가 없애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분자 분모에 동일하게 곱해주면 그것이 전개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간단히 하면 되겠죠. 그 과정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과정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면 다시 원위치 한 거예요. 원위치 하면 지금 그냥 ES만 곱해준 거예요. ES만 곱해주면 여기는 3S 자승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0.5S 3승 플러스 얼마 되죠? S가 되겠죠? 그렇게 바뀌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될 거고요. S3승이잖아요. S3승. S3승이고 더하기 S가 되겠죠. 아, 여기 ES를 곱했군요. 이렇게 0.5 S자승 플러스 곱하기 ES 곱하기 ES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S3승이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이거는 그냥 S가 되죠. 그래서 요 위에는 S3승 플러스 S가 될 거고요. 요거는 3S 자승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곱하기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걸 통분을 해줘야 되는데 분모가 같아지려면 이 식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S에다가 3S 자승 플러스 1, 3S 자승 플러스 1 이렇게 해줘야 얘가 S분의 1이 되죠. 약분되면 이거하고 똑같아지죠? 더하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식 원래 3S 자승 플러스 1에 S3승 플러스 S죠. 이게 통분이에요. 그러니까 통분을 하니까 얘는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더해질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정리하면 돼. 요거에 대한 여기도 분모를 통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SS 곱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돼요. 정리하면 분모는 요게 될 거고요. 분자는 요게 3S 자승 플러스 1이 하나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요거는 S 4승 있겠죠? 더하기 S 자승 있겠죠? 이렇게 해서 되니까 S 4승에 3S 자승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3S 자승 S 자승 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4S 자승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4S 자승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S 4승이 하나 있죠. 다음 나머지 뭐 남아요? 1 남죠.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 여기서 이렇게 통분해서 식을 정리하는 과정,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음 임피던스 함수에 대해서 구동점 임피던스를 구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해주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되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예를 들어서 보여준 거예요. 수식은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답이 뭐예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수준이 있는 문제예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뭐 이거 정도는 해야 되죠. 이 위에 있는 예제 정도. 그러니까 이걸 보면 먼저 위에 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S다. 요거는 SC니까 C가 1이니까 S분의 1이다. S분의 1이다. SC분의 1이니까 C가 1이니까 S분의 1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개가 무슨 연결됐어요? 병렬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병렬 연결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S 플러스 S분의 1 S 곱하기 S분의 이거죠. 근데 여기 또 있어요. 곱하기 몇 배 해주면 돼요? 2배 해주면 얘가 구동점 임피던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간단히 해야 돼요. 간단히 하려면 항상 그랬잖아요. 이 분모를 없애야 되죠. 얘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얘는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똑같은 걸 곱해주면 돼요. 뭘 곱해주면 돼요? 분모를 곱해주면 되겠죠. 분모가 얼마예요? S예요. S. 여기 뭐예요? S를 곱해주는 거예요. 분자 분모 똑같이 S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고
나머지만 적어주면 되죠. S가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요? S를 곱했으니까 S가 되겠죠. 약분돼서 없어졌으니까 2S가 되죠. 2까지 곱했으니까.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몇 번이에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이 과정을 하면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동점 임피던스예요.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요거는 뭐로 표시해요? S분의 1이죠. 요거는 0.5S예요. 그러니까 2분의 뭐가 돼요? S가 돼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2S분의 1이 돼요. 얘는 그냥 S가 되죠.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구동점 임피던스 함수를 구하면 S분의 1 더하기 여기에 직렬이 되어 있죠. 요거는 S분의 1이에요. 요거 두 개가 병렬이잖아요. 병렬이니까 요거 2분의 S 더하기 2S분의 1 더하기 얼마예요? S죠. 2분의 S 더하기 2S분의 1 여기에 곱하기 뭐가 돼요? S. 이게 병렬이잖아요. 이게 얘를 정리하는 것이다.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거예요. 자, 이 분모를 없애버리자는 거죠. 이 분모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ES를 없애면 식이 정리가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ES를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ES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되겠죠? S분의 1이 될 거고 이렇게 보면 곱해보세요. 얘는 어떻게 되죠? ES 자승이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되죠? 1이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되죠? 약분되고 얼마 돼요? S 자승이 되겠죠. 그냥 쓰시면 돼요. 요거는 곱해보세요. 요거는 어차피 곱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곱하기니까, 그쵸? 그럼 이렇게 곱하면 얘는 어떻게 돼? ES 자승을 곱해주는 거죠. ES 자승 여기 곱해보세요. ES 하나 없어지니까 뭐가 남아요? S가 남죠. 요거는 또 ES를 여기다 곱해보세요. 네? 2분의 S가 되겠죠. 이렇게 곱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S3승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결국 3S 자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해보면 같은 한 끼리 묶어준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얘가 어떻게 돼요? 3S 자승 플러스 1분의 S3승 플러스 S다. 해서 이거를 그 다음에 통분하는 거죠. 통분하려면 여기다가는 뭘 곱해줘요? SS를 곱해주고 여기다가는 뭘 곱해줘요? 이거를 곱해줘야 되겠죠. 분자 분모에 똑같이 S3승 3S 자승 플러스 1이 되겠네요. 3S 자승 플러스 1을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다가도 3S 자승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된다? 통분이 된다. 분모가 같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모가 3S 자승 플러스 1 여기에 S를 곱해준 것이 되겠죠. S를 곱해준 것이 통분이 된 값이 되는 거고 위에는 뭐가 되겠어요? 3S 자승 플러스 1이 되잖아요. 더하기 요거 더하기가 되겠죠. 요쪽은 어떻게 돼요? S4승 S4승이죠. S4승 S4승 이렇게 돼 가지고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밑에는 어떻게 돼요? S에 3S 자승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위에는 어떻게 되죠? S4승 다음에 3S 자승이니까 4S 자승이 되네요. 4S 자승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더하기 1이다. 뭐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요게 임피던스 식이다라고 하면 얘가 되는 거죠. 얘가 되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얘가 0이 될 때가 있어요. 또 얘가 무한대가 될 때가 있어요. 0이 될 때에 대한 S의 값이 존재할 수가 있겠고 무한대가 될 때에 대한 S 값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갖다 각각 뭐라고 얘기하냐면 0점과 극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0점이라고 그래요. 그때 S의 근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4차 방정식이죠. 얘는 3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예요. 방정식의 근을 구해서 그 S의 값이 얼마냐를 구해 놓는데 그 S의 값이
얘가 0이 될 때를 0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가 무한대가 될 때를 극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될 때는 임피던스가 0이 되는 거니까 회로가 단락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또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회로가 개방 상태예요.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극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0점과 극점을 이해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0점은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요. 기호로. 극점은 X표로 표시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러한 이러한 회로들에 대한 구동점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구동점 임피던스를 구해가지고 0점과 극점을 구해서 우리가 회로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회로에다가. 그 이유는 이제 제어공학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자 망 해석할 때 0점과 극점을 2단자 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러한 회로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죠? 이거죠. 그러면 얘는 0이 되면 S는 얼마예요? 0이 되겠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얘를 뭐라고 그래요? 0이에요. 0점, 0점. 0점은 0인 거죠. 그래서 0점을 표시할 때는 여기다가 0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죠. 이걸 0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임피던스는 JωL이니까, SL이니까 오메가의 변화에 대해서 비례하죠. 그래서 임피던스는 이렇게 되지만, 임피던스는 이런 형태가 되지만 얘가 0점을 표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0점과 극점을 구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가 복잡하게 물어보질 않아요. 자, 보세요. 이런 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로에 대해서 구동점 임피던스를 구한 거예요. 구동점 임피던스를 구해보니까 그 구동점 임피던스가 얼마야?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때 0점과 극점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까지 해놓은 거죠. 얘는 이미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해야 되고요. 인수분해를 해야 되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디다 집어넣어요?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어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제 2차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다 구해놨어요. 이렇게. 이미 뭐 구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좀 어렵게 나오면. 그지만 구해놨어요. 이렇게. 인수분해까지 다 해놨어요. 그렇다면 0점은 뭐냐? 바로 이 ZS가 제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S의 근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0점이라고 한다면 얘는 ZS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분자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S 플러스 1, S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S 플러스 3, S 플러스 4가 얘가 0이 되려면 결국 요 밑에 있는 거 이항시키면 0이잖아요. 곱하기 0 해봐야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S 플러스 1, S 플러스 2가 뭐가 되죠?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는 뭐가 돼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0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얘가 0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극점은 뭐냐? 극점은 얘가 무한대가 돼야 돼요. 여기가 무한대 값이 되어지려면 요 분모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왜? 왜? 요거 0분의 어떤 수는 얘가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봤을 때 그 값이 무한대가 되어지려면 거기에 대한 분모 값이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극점은 ZS가 무한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분모가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S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5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극점과 0점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럴 때 0점과 극점은 옳게 어떻게 표현했냐 이거 묻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묻는 문제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2단자망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회로망 함수 중에서 이런 회로망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QS가 0이 된대요.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거죠. 분모가 0이 되는 거예요. 분모가 0이 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무한대가 되는 거죠.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죠? 극점이다라는 거죠. 극점. 무한대가 되는 것은 극점이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0점 극점, 그다음 임피던스를 가지고 구한 임피던스가 아닌 우리는 이제 임피던스 복소 각 임피던스를 가지고 구한 구동점 임피던스를 여러분들 구할 수 알아야 된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되겠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2단자 망인데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2단자 망 중에서도 이게 뭐라 그러죠? Constant Resistance Network, 즉 Constant,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정한 저항값을 갖는 네트워크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정저항회로라고 그래요. 정저항회로. 저항값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구동점 임피던스 함수가 주파수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실효 저항이 될 때 그 회로를 우리는 정저항회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회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2단자 망이 있는데 R과 L이 R과 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요게 R이 같아야 돼요. 요 R이 다르면 안 되죠. 똑같은 R을 이와 같이 연결을 했는데 이러한 회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정저항 회로라 그래요. 바로 주파수하고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실효 저항이 되는 회로예요. 조건이 있겠죠. 이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우리는 이 회로 조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회로 조건은 R 자승은 C분의 1이에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 조건을 얘는 만족을 해요. 우리는 이 조건을 구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이 조건을 구해야 되는데요. 구하는 게 뭐 그리 어렵진 않아요. 근데 좀 까다롭죠. 문제는 그 조건을 물어봐요. 그 조건을. 정장 조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조건을 한번 구해보는데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먼저 이 부분의 임피던스를 Z1이라고 그래요. 이건 제2의 오메가 L이 되겠죠. 이 부분의 임피던스를 Z2라고 해요. 이거를.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제2의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죠. 그렇게 가정을 하고 회로에 대한 토탈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예요. 전체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해집니까? R 플러스 Z1, R 플러스 Z2라고 하면요. 임피던스는 2개 곱해줘야 되겠죠. 2개 더해줘야 되겠죠. 얘가 임피던스예요. 이거 병렬로 연결된 거잖아요. 곱해줄 때는 R 플러스 Z1, R 플러스 Z2가 되겠고요. 더해줄 때도 R 플러스 Z1, R 플러스 Z2가 되겠죠. 이거예요. 얘가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구해놓은 게 이렇게 더해주고 곱해주고 해놓은 게 얘가 되죠. 더해주고 곱해주고죠. 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구한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Z 이퀄 R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주파수하고 무관하게 항상 실효 저항이 되는 회로가 되죠. 그럼 이렇게 되려면 요 나머지는 묶어줘야 되겠죠. 나머지를 묶어주는데 분수예요. 분수로 나와요.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주려면 R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여기서 R을 끄집어내면 되겠네요. 그럼 뭐가 남죠? R이 없어지잖아요. Z1에는 R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Z1을 뭘로 나눠줘야 돼요? R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건 곱하기니까 관계없어요. 곱하기니까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R을 빼내는 거예요. R을. 밖으로 이렇게 빼내는 거죠. 정리가 되겠습니까? R을 빼내니까 하나는 1이 됐고 하나는 R이 없는데 빼냈으니까 R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밑에는 어떻게 돼요?
밑에는 R이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2R이 되고 더하기 Z1, Z2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얘를 요 위에 있는 분자를 계산을 해야 돼요. 분자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R이니까 R 더하기 Z2 더하기 요거 곱해주면 Z1이 되겠죠. 더하기 요거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R분의 Z1, Z2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얘네끼리 이렇게 전개한 거예요. 이렇게 전개한 거죠. 그러면 이 전개 공식대로 전개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곱하면 R, 요거 곱하면 Z2, 요거 곱하면 R 없어져서 Z1, 요거 곱하면 R분의 Z1, Z2가 되겠죠. 그런데 Z 이퀄 R이 되려면 결국은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같아서 약분돼서 없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Z 이퀄 R이 되어지려면 결국 이러한 형태가 되고 A, B가 같아져야 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얘가 같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얘는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R분의 Z1, Z2 플러스 Z1 플러스 Z2는 뭐가 돼요? 2R 플러스 Z1 플러스 Z2하고 같아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근데 그것은 얘가 뭐가 돼요? 이항하면 0이 돼서 없어지고 얘도 이항하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얘도 이항하면 R 하나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를 적어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R분의 Z1, Z2는 R분의 Z1, Z2는 얘는 뭐가 돼요?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R을 이항시켜 주는 거예요. 이항시켜 주면 R제곱은 그러므로 R제곱은 Z1, Z2가 된다라고 하는 게 정저항 조건인데요. Z1은 뭐가 되죠? j 의 오메가 L이 되는 거고요. Z2는 j 의 오메가 C분의 1이 되니까 약분돼서 없어져서 C분의 L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게 R제곱이잖아요. R제곱. 그러니까 R제곱 이퀄 C분의 L이 될 때 얘를 갖다 우리는 정저항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저항 회로망에서 정저항 조건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근데 조금 귀찮은 수식 정리가 망 해석에선 필요해요. 그러니까 식을 세우고 그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연습,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수치 해석, 즉 계산기 눌러서 답을 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계산기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이외에는 지금처럼 수식을 간단히 해서 답을 찾아내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특히나 그런 쪽에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제어공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식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정장회로, 조금 전에 정장회로는 직렬로 연결된 정장회로였죠. 그런데 정장회로가 또 다른 형태로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도 정장회로예요. 조금 전에는 정장회로가 이렇게 돼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돼서 정장이 되었죠. 이런 회로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R이고요. 이거는 L과 C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 있는 R과 L이 직렬로 연결된 것이 여기 있는 R과 C가 병렬로 연결로 바뀌는 거고요. 여기 있는 R과 C가 직렬로 연결된 것이 여기 있는 R과 L로 병렬로 연결된 걸로 바뀌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요놈과 요놈의 병렬 연결이 거기에 대한 뭐로 바뀐 거예요? 직렬 연결, 전체적인 병렬 연결이 전체적인 직렬 연결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질 때도 얘도 정장회로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바꿔줄 때 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역회로라 그래, 역회로. 역회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어진 조건을 반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R은 그대로 R이 가는데 L은 C로 바뀌고 C는 L로 바뀌는 거죠. C는 L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동일한 결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역회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장 조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정장 조건 구하면 R제곱은 C분의 1이에요. 근데 그거의 역회로인 이놈도 정장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 얘도 뭐가 돼요? C분의 L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식을 기억하고 그거에 관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얘도 역회로가 되어지는 정장회로가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간단해요. 얘는 R 플러스 여기를 Z1이라 두고요. Z2라고 두면 임피던스를 구하게 되면요. R 플러스 Z1이 되겠죠. 여기는 R 곱하기 Z1이 되겠고요. 여기는 뭐가 되죠? R 플러스 Z2가 되겠죠. 역시 RZ2가 되겠고요. 두 개가 직렬이니까 더해주는 것이 전체적인 임피던스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Z 이퀄 R로 묶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랬을 때는 요것과 요것이 공통으로 묶어져 나오게 되면 두 개가 더해지게 되겠죠. 하나는 R 플러스 Z1이 되고요. Z1. 하나는 R 플러스 Z2가 되고요. Z2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어지는데요. 그때 이것을 이 식이 바로 요 식이죠. 요것을 갖다 통분을 해줘야 돼요. 통분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는 이쪽의 분모, 즉 Z2 플러스 R, 여기에다가도 Z2 플러스 R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는 뭘 또 곱해줘야 돼요? 여기에다가는 Z1 플러스 R을 곱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요? Z1 플러스 R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각각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분이 되어지면 여기는 통분이 됐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Z1 플러스 R에다가 Z2 플러스 R을 곱하게 되면요. 결국은 얘는 뭐야? R 제곱이 될 거고요. Z1, Z2가 되겠죠. 그렇죠? R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Z1, Z2가 될 거고요. 거기에 어떻게 돼요? 요거 RZ1, RZ2가 들어가겠죠. RZ1, RZ2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얘는 분모는 이렇게 통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분해서 전개한 것이 바로 요 식이 되겠죠. 요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R로 묶어내야 되니까 결국은 여기도 뭘고요? R로 묶어내고 나면 요거 되겠죠.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Z1, Z2에다 R이에요. 네? Z1, Z2에다가 뭐예요? Z1, Z2잖아요. 여기에서 이걸 곱해주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R을 끄집어냈으니까 Z1, Z2에다 R, Z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R을 끄집어내버리면 Z1, Z2에다 R, Z2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Z1, Z2가 두 개고 RZ1, RZ2가 되니까 결국 RZ1, RZ2, Z1, Z2가 두 개가 있겠죠. 이렇게 돼서 Z 이퀄 R로 묶어냈으면 역시 얘하고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같아져야 1이 돼야 R만이 남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요놈하고요. 요놈이 분자 분모가 같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Z1, Z2, Z1, Z2가 없어지게 될 거고요. 하나만 남죠. R, Z1 이거 없어지고요. R, Z2 이거 없어지겠죠. 이항하면 나머지는 뭐예요? 요거 R 제곱은 뭐만 남아요? Z1, Z2 하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정저항회로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정저항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정저항 조건을 이야기하는 문제 어렵지 않죠. 이런 식입니다. 얘가 정저항 조건을 이야기하는 문제예요. 문제를 보면 R과 C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가 있어요. 지금 이와 같은 회로에서 L과 C가 직렬이네요. 그때 동일한 부하장 R을 이와 같이 연결했어요. 합성회로 주파수가 무관하게 이 합성회로가 주파수와 무관하게 R이 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가 되죠? 정저항회로가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 그림하고 똑같죠? 그래서 R제곱은 C분의 1이라는 정저항 조건이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걸 찾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정저항회로입니다. 정저항회로가 되려면 기억해야 되는 게 요 값이 같다는 거죠. 요 값이 같다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 값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같을 때에 R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R제곱은 어떻게 돼요? C분의 L이 된다는 거예요. C는 얼마입니까? C는 0.1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L은 4mm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이게 R제곱이에요. 그러니까 R 값을 구하려면 얘를 루트 씌워줘야 되겠죠. 그러므로 루트 씌워주게 되면 200이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정리가 됩니까? 이러한 회로, 정저항 회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정 회로가 뭐냐, 정정 회로에 대한 조건이 뭐냐, 뭐 이런 정도만 묻는 것이 2단자망의 일반적인 이야기다. 나머지는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하신 거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문제를 볼게요. 그림 같은 회로에서 구동점 임피던스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ZS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S분의 1이라는 거 알겠죠? 여기는 OS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S분의 5가 되는 거죠. 5분의 1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묻는다면 이게 S에다가 5분의 1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S분의 5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여기다 뭘 곱해주는 거예요? 5를 곱해주고 여기다가도 5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항상 없애고자 하는 거에 대한 분모를 간단히 하고자 한다면 그걸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임피던스를 구하게 되면요.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죠? S분의 1은 하나고요. 직렬이니까 두 개가 병렬이죠. 5분의 S입니다. OS 하고요. S분의 5죠. OS 하고요. S분의 5죠.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얘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요? 여기다 뭘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S. 여기다 뭘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S를 곱해주면 돼요. 분자 분모에다 S를 곱해주면 얘는 S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약분시키니까 5만 남고 OS 자승이죠. OS 자승 플러스 5가 남아요. 요거는 역시 어떻게 돼요? 여기는 곱하기가 되잖아요. 곱하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 약분되니까 25S가 되죠. 이해됩니까? SS를 곱해준 거니까. 그렇죠? 25S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그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 어떻게 해요? 통분을 해야 돼요. 통분을 해야 돼요. 통분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 보면 요게 5로 묶어주잖아요. 통분하기 전에 좀 더 간단히 한다면 5로 묶어주면 S자승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25S가 되니까 요거 약분해서 5만 남죠. 5만 남잖아요. 정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이 과정을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결국 S분의 1에다가 더하기에 어떻게 돼요? S자승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OS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통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곱해줘요. S에 S자승 플러스 1이 돼요. 요건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S에 1에다가 S자승 플러스 1을 곱해주는 거죠. 1에다가 S자승 플러스 1을 곱해줘요. 그러니까 S자승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여기 이렇게 돼서 더하기 되고 이렇게 곱해주는 거는 OS 자승이 되겠죠.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S에 S자승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이렇게는 더하기 돼 있잖아요. 더하기 돼 있으니까 이건 6S 자승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결국 요거를 맞게 나타낸 것은 1번이죠. 1번이 요거하고 똑같은 식을 나타내죠. 이 정도. 그러니까 수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수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할 때 항상 이런 분모를 없애야 분모를 없애게 돼야 그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간단하게 만들려면 지금처럼 분자 분모에다가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동일한 수를 분자 분모에다 곱해주는 뭐 그런 것이 없애는 방법이죠. 이게 제일 간단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제일 간단한 거예요. 뭐 크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 정도가 임피던스 함수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0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임피던스가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단락돼야 된다고 그랬죠? 임피던스가 0이 되면 단락된 거. 그래서 회로를 단락한 것 같아요.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된다는 것은 회로를 어떻게 하는 거죠? 개방하는 걸 얘기하죠. 개방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어요. 자, 이거는 회로가 주파수하고 관계없이 일정한 임피던스를 갖도록, 그러니까 저항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때 C값이 얼마냐? 이게 동일하죠. 그렇게 될 때 이 C값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게 정장 조건이라는 거예요. R제곱은 C분의 L이에요. 그러니까 C는 어떻게 되죠? R제곱분의 L이 되는 거니까 L은 2mN이라고 주어졌어요. 10의 마이너스 3승, R은 10의 제곱이 되겠죠. 요걸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파라드 나오죠. 그러니까 20 마이크로 파라드가 되죠. 자, 그런 정장 조건이고요. 얘도 정장 조건을 묻는 거예요. 회로의 임피던스가 R이 되기 위한 조건, R 되기 위한 조건, 요거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정장이 된다 그랬어. R제곱은 C분의 1, R제곱은 Z 또한 Z2가 되는 거죠. 정리가 되겠죠? 두 가지 회로가 있어요. 이런 정장 회로, 또 정장 조건, 뭐 이런 것들 기억하면 굉장히 쉽게 또 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이 문제 먼저부터 풀어보죠. 이렇게 허수부가 어떤 주파수에 관해서도 언제나 0이 되고 실수부도 주파수와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게 R이 되는 회로를 무슨 회로라 그러는가 라고 하면 그걸 갖다 정장 회로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역회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역회로. 요거는 문제 푸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역회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에는 L이 C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C가 뭐로 바뀌어요? L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L이 C로 바뀌고요. C가 L로 바뀌어요. 그리고 얘가 무슨 연결됐어요? 병렬 연결된 게 얘가 뭔 연결로 됐죠? 직렬 연결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임피던스 값이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임피던스 값하고 똑같아지는 회로.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역회로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죠? 즉 A에 대한 합성 임피던스 값과 B에 대한 합성 임피던스 값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L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라고 묻는 건데요. 그거는 역회로예요. 역회로. 역회로라고 하는 것은 L이 C로 바뀌고 C가 L로 바뀌고 병렬이 직렬로 바뀌어요. 거꾸로 가도 돼요. C가 L로 바뀌고 L이 C로 바뀌고 직렬이 병렬로 가도 역회로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져서도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즉 뭐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야 되느냐? 주파수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주파수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값을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주파수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다. 그래야 역회로가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하고 무관해야 돼요. 이게 뭐냐? 주파수와 무관한 정수예요. 그게 바로 정장이에요. 주파수하고 무관한 정수예요. 그래서 그 정장이잖아요. 그러니까 K는 C분의 L이에요. K제곱이면 C분의 1이에요. 근데 얘가 뭐냐? C1분의 얘가 L1이에요. 또 얘는 뭐죠? C2분의 L2예요. 이게 성립을 해요. 정장 조건 생각하시면 돼요. 이 조건은 무슨 조건하고 똑같아요? 무슨 조건하고 똑같아요? 정저항 조건이에요. 정저항. 역회로가 성립하려면 정저항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주파수하고 무관한 정수. 근데 요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주파수와 무관해야 되고요. 여기서 주파수와 무관해야 되니까 잘 보세요. L1이 뭐로 바뀌어요? C1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C2가 뭘로 바뀌죠? L2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바뀌어지는 걸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가? 1이 1으로 바뀌는 거고 2가 2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K가 2000이라면 K제곱이 얘가 2000이라면 C1은 어떻게 되죠? 요거잖아요. 1.5 마이크로죠. 1.5 마이크로. L1은 뭐죠? 이거죠. 3mm죠. 이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가 되죠? C2가 요거죠. 1 마이크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L 모르죠? 몰라요. 이게 L2죠.
우린 여기서 L2를 구하는 거예요. L2를 구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든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2000이 주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하고 요거 곱하기 2000 하면 되죠. 그래서 L2는 2000에다가 이렇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곱해주면 되죠. 그냥 곱해주면 돼요. 1은 뭐 그렇고요. 요거 계산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러니까 2mH 되는 거죠. 역외로가 성립하려면 이건 역외로가 성립하는 관계예요. 역외로가 성립하려면 2와 같은 값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역외로 조건이에요. 정리하세요. 마찬가지예요. L이 뭘로 바뀌어요? C로 바뀌고 C가 뭘로 바뀌어요? L로 바뀌죠. 그러니까 L1이 C1로 C2가 L2로 바뀌는 상태가 될 때 얘는 주파수와 무관한 정수 없어요. 없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어떻게 돼요? C1, L1은 C2, L2의 관계가 성립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역외로가 되는 거예요. 주파수와 무관하게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죠. C1이 이거잖아요. 1마이크로가 되죠. L1은 뭐죠? 1mm가 되죠. 는 C2는 어떤 거예요? 요거죠. 0.1 마이크로죠. 그 다음에 L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항시켜서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주면 되겠죠.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따라서 L2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거잖아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요거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러니까 요거 없어지게 되고요.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돼요? 0.1 mH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되어진다는 거죠. 뭐 그런 형태로 구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역외로라고 하는 경우가 한 가지 더 있다. 물론 이거 말고 더 복잡한 이야기들도 많아요. 근데 그건 일단은 생략을 하죠.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니까요. 자, 이것도 보세요. 임피던스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직류 100V를 가했어요.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래요. 직류 100V를 가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 S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 0,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류 100V를 가하면 S가 0이 되니까 임피던스가 얼마가 돼요? 2분의 50, 즉 다시 말해서 25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니까 100V를 가했고 25니까 얼마가 흐른다? 4A가 흐른다. 뭐 이런 식의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포인트는 직류 100V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S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간단하게 임피던스가 25니까 100V니까 4A 흐르구나.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정리되죠? 여기까지가 2단자망입니다. 그 외에 2단자망을 그림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들은 응용 문제니까 기본 문제에서 생략을 합니다. 자, 다음 4단자망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